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제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가 지금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통 테더나 서클 같은 아주 큰 발행사들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핵심은 좀 다릅니다. 바로 apps and chains, not issuers.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더 이상 이런 발행사들이 아니라 앱과 체인, 즉 탈중앙 금융, 디파이 생태계가 이끌 거라는 거죠. 이 변화가 왜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정말 무섭게 성장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0억 달러? 그 정도 규모였는데 300억 달러요? 네. 근데 이제는 3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잠깐 바꿔타는 용도? 이걸 넘어서서 그쵸. 이제는 진짜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보관,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실질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디지털 달러라는 말이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와, 3천억 달러라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 말씀은 이게 단순히 크립토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송금, 결제 인프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단순한 토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작 크립토 업계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랄까, 공기처럼. 아,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요? 네. 그런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나 전통 금융권의 MVC들은 이걸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금융혁신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거예요. 오, 시각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암호화폐랑은 좀 다르게 봐요. 이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 자산군이다. 이렇게요. 반면에 다른 코인들은 여전히 좀 투기적 자산군이라는 시각이 강하고요. 와, 그 시각 차이가 진짜 재밌네요. 안에서는 당연한데 밖에서는 혁신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거죠? 시장은 이렇게 커지고 중요해졌는데 그럼 그 이익, 소위 말하는 성장의 과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같은 사용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 성장에 직접 참여해서 뭔가 좀 혜택을 볼 기회가 있었나 싶어서요. 그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편리함, 그 유용성, 유틸리티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작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거의 다 테더나 서클 같은 소수의 중앙화된 발행사들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뉴스 보면 테더는 돈 엄청 벌고 서클도 기업 가치 높게 평가받아서 상장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나 사용자들이 그 회사들의 성장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익을 나눠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기여하는 다른 프로젝트들의 토큰들도 사실 상황이 썩 좋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더나의 거버넌스 토큰 이에나 같은 경우 초반에 기대가 컸는데도 락업 풀리는 물량 부담 때문인지 가격이 좀 빠졌고. 아, 그랬군요. 네, 또 플라즈마 파이낸스의 XPL 토큰도 상장하고 나서 거의 마이너스 60%까지 빠졌었고요. 그러니까 성장은 있었는데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잘 나가고 금융혁신이라고까지 하는데 정작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봤다. 이거 약간 고속도로는 잘 깔렸는데 통행료는 전부 도로공사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비용들,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활용하는 서비스에서 내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결국엔 다 그 중앙화된 발행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디파이 사용자들은 열심히 유동성도 제공하고 생태계를 키우는 데 기여했는데 그 가치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발행사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이슈어즈에서 앱스 앤 체인즈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앱과 체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들 시스템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내재화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더 이상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DC 같은 외부 스테이블 코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통합시키는 거죠. 오, 자체적으로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앱과 체인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입장을 넘어서서 그 유통 과정이나
가치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발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유동성이랑 수익 모델을 직접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예전에는 그 발행사의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다른 게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발행사의 네트워크 효과보다는 앱과 체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통망, 디스트리뷰션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유통망이요? 네. 아무리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사용자들이 실제로 쓰고 접할 수 있는 경로, 즉 앱이나 체인이라는 유통 채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긴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되게 인기 있는 디파이 앱이 우리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밀어줄 겁니다 라고 하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쓰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통력이 기존의 네트워크 효과를 압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대표드린 게 바로 이더나의 USD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요. 파생상품 포지션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정확히는 SUSD 형태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yield bearing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중요한 건 이더나라는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수익을 만들고 분배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이에요. 외부 발행사 없이 온체인 메커니즘만으로 돌아가는 거죠. 잠깐만요. 이더나 모델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위험하진 않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더나의 USD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담보로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한 숏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잡는 거죠. 이걸 델타 뉴트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델타 뉴트럴. 네. 이렇게 하면 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펀딩비, 펀딩 레이트 수익이나 스테이킹 수익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걸로 USD 가치를 뒷받침하고 SUSD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요소도 당연히 있습니다. 펀딩비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문제 혹은 거래소 리스크 같은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죠. 모든 혁신에는 또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렇군요. 위험 요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토콜 자체가 수익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는 점은 기존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또 하나 중요한 사례는 메이커다오의 USDI입니다. 예전엔 다이였는데 좀 진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메이커다오는 사실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시조세격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오래됐죠. 네. 최근에는 단순히 암호화폐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 RWA 또 담보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 같은 걸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예치 보상률, 다이 세이빙스 레이트 같은 걸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체인상에서 돌아가는 실질금리와 연동된 달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메이커다오도 결국 프로토콜이 직접 실물 자산 운용 같은 걸로 수익을 만들어서 생태계에 돌려주는 구조군요. 방식은 이더나랑 다르지만 발행사가 아니라 프로토콜 생태계가 중심이라는 점은 같네요. 그럼 이런 모델들이 많아지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yield bearing 스테이블 코인, 즉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용자들은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은행 예금처럼 묵혀두는 게 아니라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특정 형태로 보유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단순히 발행사 금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활발하게 돌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기존의 강자들, 테더나 서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직도 시장 점유율이 85%나 되고 규모도 2,650억 달러면 엄청나잖아요. 기업 가치도 테더는 추정치가 5천억 달러다. 서클은 350억 달러 평가받고 상장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 아성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물론입니다. 테더와 서클의 현재 위치는 절대 무시 못하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도도 있고 워낙 많은 거래소나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고 또 규제 당국과의 관계 설정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성장세예요. 점유율은 여전히 높지만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은 이제 점차 이런 앱과 체인 기반의 새로운 모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전체 파이 자체가 커지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약간 기존의 큰 은행들은 여전히 잘했지만 핀테크 회사들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 시장을 막 파고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까요? 아,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테더나 서클은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안정성이나 규제 준수 이런 걸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디파이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수익성, 생태계 통합성 같은 면에서는 새로운 모델들한테 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솔라나, 베이스, 아발란체 같은 주요 블록체인들이 아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자리들 서비스에 딱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화이트 라벨 솔루션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화이트 라벨 솔루션이요? 그건 예를 들면 어떤 게임 회사가 자기 게임 머니처럼 쓸 스테이블 코인을 뭐 기술적인 거 잘 몰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전문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리 기술을 딱 제공해주고 다른 프로젝트들은 그냥 그 기술을 빌려서 자기들 브랜드 로고만 딱 붙여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각 서비스나 앱에 최적화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건 결국 앱과 체인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더 강력하게 장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와, 정말 생태계 중심으로 바뀌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7년쯤 되면 총 공급량이 1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이 엄청난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1조 달러라는 그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성장을 이끄는 힘이 예전처럼 몇몇 중앙화된 발행사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앱과 체인들, 즉 탈중앙화된 디파이 생태계 전체라는 점입니다. 아, 주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이건 뭐 국가나 중앙은행 아니면 소수의 큰 은행들이 화폐 발행하고 유통을 독점했던 전통 금융 시스템하고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디지털 달러 이걸 넘어서서 프로토콜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층, 베이스 레이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프로토콜 경제의 기본 계층, 베이스 레이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인터넷으로 치면 정보가 오가는 기본 기술, TCP/IP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를 볼 때 TCP/IP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데이터 전송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래의 탈중앙 금융 시스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고 결제하는 모든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즉 달러 레이어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디파이 대출, 파생 상품 거래, NFT 사고 파는 거, 게임 아이템 결제, 온체인상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이 스테이블 코인 레이어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그냥 돈 개념을 넘어서는 거네요.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그냥 플랫폼 자체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국가나 은행 통제 없이 앱이랑 체인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한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금융의 주권이 중앙기관에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그 참여자들한테로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뭐 규제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안정성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당연히 많을 겁니다. 특히 앱이나 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안정성이나 탈중앙화 수준이 모델별로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사용자나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 축이 발행사, issuers에서 생태계, ecosystems, 즉 앱과 체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issuers, ecosystems. 디파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까지 전부 다 흡수하는 구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은행이 달러 발행과 유통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정말 다양한 앱과 체인들이 이 디지털 달러 레이어의 흐름을 주도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단순히 테더와 서클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다. 이걸 넘어서서 온체인 생태계 자체가 금융의 핵심 동력을 직접 통제하게 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안정적이지?
또는 어느 회사가 만들었지? 이것만 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앱과 체인이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이 달러 레이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들 생태계에 통합하고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것인가? 결국 미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진짜 승자는 단순히 코인을 많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달러 레이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해서 강력한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토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주목하고 있는 블록체인 또는 디파이 서비스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서비스는 과연 어떤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외부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체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전략이 그 생태계의 성장이나 사용자 경험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 이걸 넘어서 어떤 생태계가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잡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